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후회를 잘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후회를 잘 하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읽은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후회에 대한 그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던 개념을 싹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후회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나는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그 선택을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 후회란 없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가던 식당이 있어요. 늘 가던 식당을 놔두고 그날따라 새로운 식당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로운 식당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가던 식당 갈걸. 왜 새로운 식당을 와가지고 라고 바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가던 길을 가다가 그날따라 내비가 알려준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갔는데 엄청 막히거나 엄청 돌아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바로 후회하죠. 그냥 가던 길로 갈걸. 우리 학창시절에 시험 칠 때 분명히 나는 3번으로 정답을 제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5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번 같은데 이러면서 막판에 살짝 고쳤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책 찾아보니까 3번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찍었던 답이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후회하죠. 그냥 3번을 놔둘 걸. 괜히 고쳐서 이런 후회 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후회부터 아주 커다란 후회까지 후회의 크기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가 하는 후회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후회는 크게 네 분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성 후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에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 좀 더 신경 쓸 걸. 내가 그때 저축을 좀 해놓을 걸. 내가 그때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걸.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한 후회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는 건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내가 좀 더 저축을 했으면 지금 더 안정적으로 살 텐데, 내가 그때 운동을 좀 했으면 지금 훨씬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살 텐데, 그때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더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와 같은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담성 후회인데요. 대담성 후회는 내가 그때 그 리스크를 감수했다면 그때 내가 과감하게 이 사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뭐를 했어야 됐는데 와 같은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이 욕구는 인간의 성장 욕구를 기반으로 표출되는 후회입니다. 인간은 성장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성장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 생각처럼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할 때는 보통 잘 됐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 잘 됐을 때의 경우가 제한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했으면 일론 머스크만큼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주 끝까지 성공을 했을 거라는 어떤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후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인데요. 인간은 선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내가 그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라는 이런 가책에서 느끼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후회는 관계성에 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먼저 사과할 걸. 그랬으면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도 그 친구와 여전히 연락하고 지낼 텐데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걸.
내가 그때 용서해 줄 걸, 내가 그때 이해해 줄 걸,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남는 후회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후회를 떠올리면 너무나 안타깝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막 괴롭고 이렇다 보니까 후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후회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애덤 갈린스키와 3명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제안이 수락된 협상가들의 사례를 연구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수록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 너무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사기당한 게 너무 후회돼. 그러면 그 다음번에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철저하게 따져보겠죠. 엄청난 인생의 수업료가 된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후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효과를 톡톡히 보는 편인데요. 저는 지인들한테 후회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후회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경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나도 이 부분 조심해야겠다. 나도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주의력이 높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후회가 항상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에 너무 오래 매몰돼 있거나 머릿속에 실패를 계속 곱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후회를 후회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 과거 속에서 매몰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때만 떨리고 괴로워하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는 상황과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격과 기질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칼치기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아우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막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그 상황적 맥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고향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맥락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실수들, 내가 한 후회들의 그 기질적, 성격적 탓으로 돌리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고, 기념일을 챙기지 못한 내가 되게 죄인이 되고, 내가 되게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 생신을 잊어버린 내가 굉장히 불효자가 되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는 나의 기질과 성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달력에 표기를 해놓을 거, 알람 설정을 해놓을 걸, 이런 방법론에 대한 후회를 하면 후회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야겠다. 다음부터는 캘린더에 알림 설정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풀어갔을 때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후회를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끙끙 앓으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화병이 나고 괴롭고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자신의 후회담을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담을 노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후회담을 다른 데다 얘기하는 게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너무 두렵고 괴로울 것 같다면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글로 나의 후회담을 풀어서 쓰는 것만으로도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저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 글 쓰고 나면 훨씬 속이 개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에 너무 말려 들어가서 그 과거에서 허우적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후회되는 감정을 억지로 아니야,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러면서 억누르지도 말고, 후회라는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후회를 잘 리드하며 살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